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풀이 시간인데요. 이것도 보는 법이야, 요거 보는 법. 너희들이 계산 문제는 아는데 이걸 보는 법만 알면 쉬운데 이거 보는 법을 좀 헷갈리시나 봐요. 자, 시작합니다. 자, 이걸 U자관이라 그래. 또는 수은의 U자관. 여기가 U자처럼 생겼다 그래서 수은 U자관이라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첫 번째 상식 나봐. 첫 번째 여기에 꼭지가 잠겨 있고 뭐 꼭지를 열었다 칠게. 일단 문제 풀기 전에 그럼 꼭지가 열었어. 뭐 꼭지를 열면 지금 무슨 얘기 해주고 싶으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뭐 있어야 돼?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얘가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 여기를 먼저 알자는 거야. 그럼 무슨 뜻이야? 여기서 꼭지 잠가놓자. 일단 잠가놓고 할게. 그럼 얘가 꼭지를 잠그면 여기에 헬륨이 막 움직일 거 아니야, 기체가. 그래서 헬륨이 와서 얘를 누르는 거야. 헬륨이 이 수은을 누르는 거야.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지? 헬륨의 대기는 아니니까 헬륨의 압력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압력, 헬륨의 압력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 헬륨의 압력과 여기가 선인데 여기가 수평선. 여기의 압력이 같아서 저 수은의 높이가 다르지만 여기에 압력이 같아서 수은이 멈춰 있는 거야. 이렇게 높이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수평선의 압력이 언제나 어떻다는 거야? 같은 거야. 그러면 여기 압력이 얼마냐라는 거지. 그때 여러분들이 봐야 될 일은 뭐야? 이 문제가 너무 좋은 건데 뚜껑이 열렸는지 닫혔는지가 포인트야. 뚜껑이 열렸잖아. 그럼 뚜껑이 열려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무조건 공기가 누른 압력이 있는 거지. 이 뚜껑이 열렸다는 건 여기서 공기가 누른 압력이 있는 거지. 몇 기압 있는 거야? 1기압이 있는 거지. 1기압이 있는 거지. 근데 여기하고 여기가 압력이 같으니까 다시 요 수은 760ml가 누른 압력이 또 있는 거지. 근데 수은 기둥 760ml 여기 써 있어? 수은 760ml는 대기압과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수은이 누르는 기압이 또 몇 기압 있는 거야? 1기압이 있는 거지. 여기서 또 1기압이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압력이 몇 기압이야? 2기압이야. 그럼 여기 압력도 몇 기압이어야 돼? 2기압이 돼. 그러니까 현재 요 헬륨은 몇 기압을 받고 있는 거야? 2기압의 압력을 받고 있는 거지. 뚜껑 닫혀 있을 때야. 요 꼭지 닫혀 있을 때 너 여기 현재 2기압이야. 근데 여기 봐. 짜잔. 이렇게. 꼭지는 닫혀 있다. 꼭지가 닫혀 있다는 건 여기하고 여기 압력은 서로 모른다는 거야. 근데 어디야? 여기가 수평선이야. 그럼 여기라. 이 네온이 막 누른 압력이겠지? 그럼 여기에 수평선이니까 여기랑 압력이 같아야 돼. 여기랑. 됐니? 그러면 여기 압력은 얼마야? 그렇지. 뚫려 있는지 막혀 있는지 봐야 되겠지? 여기 감사하게 진공까지도 써 있네. 여기 뭐야? 막혀 있네. 그럼 진공이라는 건 이 안에 기체가 누르는 힘이 없네. 이게 되는 거지. 진공인데 기체가 어디 있어? 없지? 그러니까 저쪽하고 이쪽이 좀 다른 거야. 너 없어가 되는 거야. 너 없어.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네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가 같으니까 여기서 대기가 누른 압력은 없고 요 헬륨이 누른 압력만 있겠네. 그래서 이 헬륨이 누른 압력이 얼마야? 수은기둥 760이 1기압이라고 그랬으니까 380은 0.5 기압이 되겠네. 이렇게 되겠지. 0.5 기압이야. 그럼 여기도 기압이 몇 기압이 되는 거야? 0.5 기압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요거만 분석하면 아까 저쪽하고 문제 풀이는 똑같아지는 거지. 됐어? 자, 갑니다. 그러면 이 헬륨은 2기압의 부피가 얼마야? 1이겠지? 그러면 PV는 nRT에서 뭐 나와? PV는 nRT에서 얘 안 변할 거 아니야. 됐니? 그러니까 뭐 나와야 돼? 헬륨의 몰수가 나오는 거야. 헬륨의 몰수는 얼마야? 1 곱하기 2기압. 헬륨 분자수 몇 개? 2N개가 돼야 되겠지.
내가 가끔은 N자 띄고도 얘기해. 그래서 헬륨은 2N개가 있는, 너 헬륨 2N개 있구나 라는 거 금방 아는 거지. 헬륨 2N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네온인데, 네온은 3리터인데 몇 기압이야? 0.5기압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아이고 3 곱하기 0.5 그냥 합시다. 그럼 얘는 몇 기압 있는 거야? 1.5N개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현재 이 상태가 되는 거야. 이 상태가. 보여? 이 상태가 됐다. 자, 이제 이 현재 상태에서 꼭지를 열고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오케이. 자, 꼭지를 엽니다. 짜잔. 그럼 싹 다 변해. 꼭지를 열면 다 변하는 거야. 다 변해, 다 변해, 다 변해, 다 변해, 다 변해. 잘 봐, 이제부터. 2번 설명할 거야. 이 문제는 이쪽을 물어봤는데 내가 조금 어려우면 나는 저쪽을 물어봤을 것 같아.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면. 알겠니? 자, 간다. 꼭지를 열고 충분한 시간이 지났어. 자, 봐야지. 뭐가 변하고 뭐가 안 변해? 안 변하는 건 딱 하나야. 거기에 들어있는 헬륨과 네온의 그렇지 몰수가 안 변하는 거지. 됐니? 꼭지를 열렸으니까 헬륨과 네온의 뭐는 변해? 부피는 변하는 거지. 물론 얘네들은 서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자. 다시 PV는 N, RT, RT 주었어. 자, 가자. 꼭지를 열면 얘하고 얘하고 섞여서 전체 몰수가 몇 몰이 돼버려? 3.5몰이 돼야 되겠지. 아하, 너는 그러니까 얼마가 돼야 돼? 3.5N개가 돼야 되겠지. 됐어요? 자, 갑니다. 3.5. 근데 얼마야? 부피가 얼마야? 부피가 부피가 얼마야? 그치, 꼭지가 열려서. 물론 얘네들 부피는 무시한다고 써있어. 수은기둥에 뭐 써있지 거기? 수은기둥의 높이는 일정하고요, 온도 일정하고 돼야 되는데, 아씨, 요거 부피 무시야. 언제나 요거 부피 무시야. 이거까지 하면 계산이 안 돼. 알겠어요? 그래서 얘네들 부피만 하는 거야. 부피가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돼야 되겠지. 됐어요? 그럼 압력이 얼마가 되는 거야? 넘기니까 4분의 3.5가 돼야 되겠지. 분수라면 얼마야? 분수를 하자. 4분의 3.5는 8분의 7기압이 되는 거지. 자, 이제부터 여기까지 해놓고 문제를 못 풀어. 자, 여기 압력이 얼마가 된 거야? 8분의 7, 8분의 7 기압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알아낸 건 요 둥근 플러스가 안에 8분의 7 기압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쪽은 쉬운 거야. 왜 쉬운 거야? 나 봐야지. 8분의 7은 1기압보다 커, 작아? 작아. 그러니까 여기서 누르는 기압이 얼마가 돼야 돼? 8분의 7 기압이 돼야 되는 거야. 8분의 7. 여기 누르는 기압이 얼마가 돼야 돼? 8분의 7 기압이 돼야 되는 거야. 되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누르는 기압도 얼마가 돼야 돼? 대기압이 있어, 없어? 없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8분의 7 기압만큼 누가 눌러줘야 돼? 수은이 눌러줘야지. 그래서 수은이 여기서 눌러주는 기압도 8분의 7 기압만큼이 눌러줘야 되겠지. 됐어요? 그러면 질문은 이 수은기둥의 높이를 물어봤지? 그럼 수은기둥의 높이 8분의 7 기압이니까 아마 수은기둥이 요만큼 높아있을 거야. 높아야 돼. 여기서 대기압이 8분의 7, 여기는 대기압이 없으니까 여기서 기체가 누른 압력이 8분의 7이니까 얘는 대기가 없으니까 요 수은기둥의 압력만 8분의 7이어야 돼. 그럼 8분의 7의 높이는 얼마야? 뭐 얼마야? 760에다가 761, 1기압이라 그랬으니까 760에다 얼마야 돼? 8분의 7을 곱하면 되겠지 뭐. 그럼 답은 그거야. 됐지? 근데 이제 봐야지. 여긴 쉬워. 여긴 쉽습니다. 됐니? 학교 선생님이면, 내가 학교 선생님이면 난 여길 안 내겠지. 여길 내야 어렵지. 여기서는 어떻게 될 거야? 자, 여기입니다. 어떻게 돼야 돼요? 자, 시작합니다. 여기서 누르는 건 몇 기압이어야 돼? 8분의 7 기압이 돼야 돼. 근데 봐,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지. 뚜껑이 열렸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대기압만 가지고도 일기압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수은이, 여기에 수은이, 여기에 수은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지. 됐니? 여기서 누르는 게 얼마야? 8분의 7기압인데 여기서 그냥 대기가 누르는 게 더 세버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그림하고 완전히 역전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쪽에다 그리면 내가 이쪽만 그릴게. 이쪽만 그린다면 이렇게 그린다면 여기서 지금 8분의 7로 누리는데 여기서 대기가 1기압 8분의 8기압으로 눌러버리는데 그러니까 수은이 여기에 더 많고 여기가 더 낮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버려. 지금 한 말을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이해됐어? 그러니까 거꾸로 어디에 수은 기둥이 더 높아야 돼? 이쪽에 수은 기둥이 더 높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린다면 됐니? 어디가 여기에 수은 기둥이 더 높고 여기가 대기압이고 여기서 이렇게 여기가 대기압. 여기가 대기압 1기압. 그러면 여기가 몇 기압이 돼야 돼? 1기압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기체가 누르는 기압이 몇 기압이어야 돼? 8분의 7기압으로 누르고 여기에 수은이 몇 기압으로 눌러줘야 돼? 그렇지. 8분의 1기압으로 눌러줘야 되겠지. 이해가 지금 내 말? 됐어? 그러니까 거꾸로 수은이 여기 있어야 돼. 됐니? 물론 8분의 1의 높이는 760에다 8분의 1 곱하면 나오겠지. 이렇게. 알겠어요? 이거 보는 법을 알아야 돼. U자간에서. 그러니까 압력이 큰 쪽에서 더 세게 누르고 수은 기둥은 압력이 작은 쪽으로 가야 됐던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가 압력이 크고 여기가 압력이 작아서 여기에 수은 기둥이 여기 있었다면 여기는 반대로 여기가 8분의 7이고 여기는 대기압이 있으니까 이번엔 이쪽에 수은 기둥이 있었겠지.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단다. 그래서 너희들 시험에 나오면 맨날 이런 거 내는 거야, 선생님들이. 됐니? 뚜껑이 꼭지가 잠겼을 때, 열렸을 때, 꼭지가 잠겼을 때, 열렸을 때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 하나 더 똑같은 문제인데요. 9번 문제야. 역시 꼭지 열기야. 그러니까 PV는 NRT 배운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 여러 번 풀다 보면 푸는 방법이 딱 이렇게 했구나. 이거야. 이렇게 했구나. 꼭지 열기야. 다. 이 문제는 조금 좀 더 신경이 있어요. 봐봐봐. TK. 됐니? T 켈빈에서 꼭지로 분리된 실린더 용기에 각각 A하고 B가 있는 것입니다. 꼭지를 열고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A의 부분 압력은 0.2기압이었습니다. 꼭지를 열고 충분한 시간이 흘렀을 때. 자, 이 문제는 또 문제가 살짝 아주 0점 조금 응용인 거야. 근데 문제 풀이와는 똑같은 거야. 봐볼까? 자, 꼭지 열기인데 여기다 이제 뭐까지 하나 추가한 거야? 부분 압력을 하나 집어넣었어. 근데 문제는 똑같은 거야. 자, 시작한다. 근데 전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건데 부분 압력은 뭐에 비례해? 몰 분율에 비례해? 몰 분율은 뭐지? 전체 기체의 몰수에 대한 그치 나의 몰수비. 그렇지.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나 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꼭지가 잠겨 있어. 꼭지가 잠겨 있어. 얘 몇 기압이야? 몰라 기압이야. 몰수는 몇 개 있어? 몰라 몰수야. 알겠지? 근데 봐. 이 꼭지를 열면 어차피 얘가 뚫리니까 얘가 뚫리겠지? 됐지? 그럼 이 기체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겠지? 그럼 여기의 압력과 여기 압력은 무조건 어때야 돼? 같아져야 되겠지? 그런데 여기에 피스톤이니까 다시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이 피스톤은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이 무조건 같아져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막 움직여갖고 꼭지 열면 막 어쨌든 간에 움직여서 어디서 멈춰? 여기 1기압, 여기 1기압, 여기 1기압. 내부, 외부 다 몇 기압이 되면 멈춰? 1기압이 되면 멈춰. 어딘지 대충 그리면 뭐 모르겠지만 대충 뭐 여기서 멈췄단 말이야. 여기서 멈췄어. 그러면 문제는 되게 쉬워졌어. 왜 문제는 쉬워졌어? 요 멈춘 전부 얘네들이 몇 기압이야? 그렇지, 1기압이야. 됐습니까? 근데 선생님 잠깐 내가 뭐 하나 안 해놓고 왔네. 쏘리. 내가 뭐 하나 안 해놓고 왔냐면 여기 잠겨 있을 때
얘는 몇 기압이야? 모르고 얘는 부피가 1리터지. 그러니까 얘네들의 몰수는 모르지. 근데 나는 얘 몰수는 알아. 1기압 1리터지. 어차피 온도는 안 변한다 그랬으니까 압력 부피는 nRT에서 이게 안 변한다 그랬으니까 압력 곱하기 부피는 몰수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 하라는 거야? 1기압 1리터지. 그러니까 A는 몇 개 있다는 거야? N몰 있다는 거야. N몰 있다는 거야. 한 개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내가 출발할 때 A는 N몰 있다는 건 알아. 그 다음에 얘는 B가 몇 몰 있는지를 모르는 거지. 됐어? X 써놓으면 쟤랑 같으니까 그냥 안 써놓을게. 이렇게. 됐죠? 이거 아까 해놓고 왔고요. 이제 답은 다 나온 듯 하지? 얘가 꼭지를 열었더니 뭐 부피가 변했대. 그런데 여기 있어요. 아까 A의 부분 압력이 얼마가 돼야 돼? 0.2기압이 돼야 돼. 그럼 이제 보자. 얘 전체 압력이 얼마였어? 그 꼭지 열면 무조건 전체 압력이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지. 1기압이지. 근데 얘가 차지하는 얘 부분 압력이 얼마라는 거야? 0.2기압이라는 걸 알려준 거지. 그럼 얘가 0.2기압이래. 그럼 B가 차지하는 압력이 얼마라는 거야? B가 차지하는 압력이 0.8기압이어야지 뭘. 0.8기압이지. 왜냐하면 부분 압력의 총합은 전체 압력이 될 테니까. 됐니? 그러면 에헤이! 부분 압력 B는 뭐에 비례해? 몰수에 비례하겠지? 압력 B가 1대4지? 몰수 B도 몇 대 몇이야 그러면? 1대4. 그러니까 뚜껑 열릴 때 얘네들 1대4로 있었어. 너 4인물이 있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얘가 아까 잠겨 있을 때 이 전체 압력이 전체 몰수가 몇 개 있어야 돼? 4N개 있어야 되겠지. 그럼 얘 4N개 있어야 되나? 그럼 압력 곱하기 부피가 4N개 돼야 되겠지? 얘는 부피가 1이니까 압력은 얼마였어? 4기압이겠지. 아주 쉽게 풀리는 거야. 알겠니? 뭐만 알면 되는 거야. 지금 뭐 가르쳐 주는 거야? 꼭지 열면. 됐니? 기체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겠지? 왔다리 갔다리 해서 어떻게 해야 돼?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왔다리 갔다 하는 거야.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수능 문제가 아마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이 문제를 낼 거야. 11번이야, 11번. 얘를 낼 거야. 이게 이제 수능에 나와서 굉장히 유명해졌단 말이야. 그리고 이 풀이법이 굉장히 어려워요. 됐니?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한테서는 굉장히 어려운데 아는 사람은 이거 10초 컷에 푼단 말이야. 알겠니? 이게 이제 수능에 나왔는데 이걸 계산해서 막 이상하게 푸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실제로 그래. 그래서 이상하게 푼다고 막 여기 W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막 W 막 이렇게 엄청나게 해서 낸단 말이야. 됐니? 근데 우리는 10초 안 걸려 이런 거. 됐습니까? 자, 한다. 봐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잠깐 여기서 해놓고 문제 읽을게. 방금 했던 거잖아. 여기 헬륨이 들어있대. 여기 네온이 들어있대. 그치? 근데 그 중간에 막이 있네. 피스톤 막이. 이 막 여기서 왜 섰어? 압력이. 그렇지. 그걸 아는 사람만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헬륨이 미는 힘과 여기서 네온이 미는 압력이 같으니까 여기서 섰겠지. 됐니? 오, 나연아. 그러면 압력이 같으면 이거 보자마자 답이 나왔어. 왠 줄 알아? PV는 nRT니까 이게 다 지워졌잖아. 다 지워져 버리겠지? 그리고 결국에 무슨 비가? 부피비가? 몰수비야. 6대4 약분하자. 3대2. 그러니까 여기에 얘가 3몰 있으면 얘는 몇 몰 있겠어? 2몰 있겠지 뭘. 그러니까 문제 가치가 이렇게 쉬운 거야. 이걸 아는 사람 눈에는. 근데 봐라. 내가 문제 읽어볼게. 봐봐. 이게 얼마나 쉬운지 봐. 가치가. 자, 봐. 나는 가의 헬륨의 왼쪽에 나봐. 잘 봐. 나는 가 피스톤 헬륨의 왼쪽에 CH4 메테인을 넣은 것이다. 그랬다.
다시 할게. 지금 이 피스톤 그대로 있는데 여기다가 뭘 집어넣었어? 메테인을 넣었지. 자, 여기서 답이야. 얘를 넣었지. 그래서 여기 섰다, 얘네들도. 그럼 무슨 뜻이야? 그렇지. 여기도 내부 압력 다 같았다. 그러면 얘네들도 내부 압력이 모두 같으니까 무슨 뜻이야? 부피비가. 그렇지. 몰수비지? 근데 봐라. 얼마나 문제가 쉬웠는지. 예, 수능에 나왔는데 이걸 계산하는 새끼들이 있었다. 어차피 여기다가 얘네들 몇 대 몇으로 존재했었어? 3대 2로 존재하다가 이 헬륨의 왼쪽 피스톤에다가 뭘 넣은 거야? 메테인을 더 넣은 거지. 그럼 아까 얘네들의 3대 2 B는 변하냐 안 변하냐? 안 변하지. 화학 반응을 한 게 아니라 요 피스톤이 이렇게 있는 실린더에다가 문제상의 왼쪽에다가 여기다 주입구에 왼쪽에다가 메테인을 넣었으니까 얘네들의 분자 수비가 3대 2로 있었다는 건 계속 따라와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차피 얘네들의 압력이 다 똑같으니까 그럼 역시 부피비가 몇 대? 부피비가 몰수비가 돼야 되겠지. 그럼 부피비 보니까 3대 뭐요 이거? 이거 된 거 아니야? 졸라 쉽잖아. 그럼 몇 개 있어 여기? 5개 있겠네. 끝. 됐어요? 그럼 저기 5개 W2는 얼마야? CH4 5개의 질량이겠지. 물론 그게 5개인지 아닌지는 몰라. 여기 있어. 찾는 거지. 왜? 헬륨의 질량이 분자량이 얼마야? 4겠지? 됐니? 그러면 얘를 뭘로 나눠? 4로 나누면 되겠지? 그럼 4분의 3.6을 얼마로 보면 돼? 3으로 놓고 불면 되겠지. 그 다음부터는. 어이구 가는데?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B다. 그럼 여기서 실제값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4분의 3.6이 3이면 얘는 얼마가 되어 있어? 16분의 W2는 뭐다? 5다 하면 뭐 W1과 또 얘도 마찬가지겠지. 내 말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3대 2, 3대 2, 5, 5대 3대 2를 모르니까 여기서 막 이상한 공식을 쓰고 막 이상한 뭐 분자량 구하는 식을 쓰고 이런 짓을 한단 말이야. 안 그래. 뭐 알자는 거야? 피스톤. 피스톤 왜 멈춰? 압력이 같아지면. 그러면 압력이 같으면 부피 B가 무슨 B가 되는 거야? 분자수 B가 되는 거야. 됐어요? 선생님 답 안 내줘도 알겠지? 됐니? 답 안 내줘도 알 거 아니야. 즉 얘가 지금 얼마가 돼야 돼? 4분의 3.6이 3으로 보고 놓고 풀으라는 거 아니야. 됐어요? 그러면 네온의 분자량이 얼마냐? 써 있을 거 아니야. 밑에 써 있을 걸 다. 네온의 분자량 따로 써 있다. C, HC 네온 있잖아. 됐어요? 그러면 네온의 분자량을 20으로 줬죠? 됐어요? 네온의 분자량이 20이래. 그럼 얼마야? 20분의 W1은 2다. 뭐 이렇게 해놓고 풀고 막 계속해서 나가면 돼요. 됐어요? 답 안 내줘도 되겠죠? 됐다. 1번과 2번인데 1번과 2번도 똑같은 방법으로 푸는 거야. 11번과 12번처럼. 11번처럼 앞에도 요까지는 여러분들이 풀어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이제 기체 풀어와야 돼. 책 어디까지 풀어와야 돼? 여기 최고난도까지는 안 풀어도 돼요. 여러분들 고난도 풀려면 조금 산수가 많이 돼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고난도까지 낼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고난도는 넘어가더라도 어디까지 풀어야 돼? 37페이지까지는 풀어오셔야 돼. 그리고 오늘 프린트 하나 받아가셔야 됩니다. 됐어요? 자, 이제 액체 나갑니다. 자, 이제 기체 다 됐어. 기체는 PV는 NRT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 많이 풀어야 돼, 진짜. 응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러죠? 액체 갑니다. 근데 액체는 조금 쉽게 배울 수 있어. 자, 가자. 자, 시작합니다. 액체 가겠습니다. 들어야 돼. 여기서 마찬가지야. 액체는 강의를 들으면 다 맞아. 왜? 응용이 없어. 응용이 없어. 그래서 액체는 기체랑 달리 응용이 없어서 겁나 쉬워. 그러니까 강의 듣고 이해하면 돼. 자, 갑니다. 우리 책은 전에 가르쳐줬어. 앞에서 내가 가르쳐준 걸 이 책은 여기다 써놨어. 즉, 이 책은 분자 간의 상호작용과 기체, 액체, 고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야. 자, 갑니다. 우리 전에 했지.
기체는 요게 기체 분자고 요게 기체 분자고 요게 기체 분자야. 그래서 여 뭐라고 돼 있어?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거의 없다.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거의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 우리 기체 배울 때 뭐라고 배웠지? 이 기체는 끊임없이 뭐한다? 운동하지. 그러면 요 기체하고 이 기체 입자 간의 인력은 있다 없다? 있어. 있는데 얘가 무한히 크다 보니까 이 분자 간의 인력을 무시할 만큼 작아. 그러니까 이 입자와 입자가 당기는 힘을 무시할 만큼 작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요 기체들의 무슨 에너지를 가지고? 운동 에너지 가지고 와다다다다 움직이는 거잖아. 이게 기체라는 거야. 그러면 이 책에서 액체는 이라는 거지. 액체는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작용해서 온도를 낮추는 건 나중에. 그러니까 액체라는 건 얘하고 얘하고인데 얘하고 얘 사이에 상호작용이라고 써놨는데 우리 책은 얘네들 사이에 잡아당기는 상호작용이란 말보다는 뭐가 좋아? 입자 간의 인력이라는 표현이 좋은 말이야. 입자 간의 인력이 요 분자의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와 어느 정도 돼야 돼? 비슷해. 됐니? 비슷하거나 또는 요 분자 간의 인력이 소량 커.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유롭게 도망가지 못한다는 거야. 이게 액체의 정의라는 거야. 됐니? 그럼 보자. 고체는 뭐야? 에이, 고체는 분자 간의 인력이 어때? 운동 에너지보다 월등히 커, 월등히 커. 알겠니? 그러니까 고체는 입자 간의 인력이 워낙 커서 붙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는 건데,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녹는 점, 끓는 점을 여기서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중학교나 초등학교 때는 녹는 점, 끓는 점 뭐야? 외워. 그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부터 이제 녹는 점과 끓는 점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는 하는 거야. 근데 이걸 아는 친구들한테는 너무 쉽지. 자, 갑니다. 자, 봐. 자, 봐. 선생님 봐야 돼. 이 책은 설명이 너무 뭐 이렇게 막 흩어져 있어. 결론은 딱 하나인데, 봐. 예. 얘야. 됐니? 자, 봐. 얘가 액체야, 액체. 액체 해볼게, 액체. 그럼 얘하고 얘 사이에 뭐가 있어? 인력이 있지. 인력이 있어. 액체야. 그러면 요 입자에 뭐가 있어? 운동 에너지 K가 있지. 됐니? 모든 물질은 끊임없이 뭐한다? 운동한다. 하나 더. 모든 입자의 이 운동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그래서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잘 따라와. 됐니?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가 절대 온도에 비례하지. 그럼 시작한다. 쌤 봐. 이것만 알면 이번 짜는 건 배울 게 없어. 이것만 알면. 자, 봐. 요 입자 간의 인력 있지. 이 입자 간의 인력이 그 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야. 됐니? 다시 할게. 입자와 입자가 잡아당기는 그 인력은 그 입자가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야. 그럼 성질자는 어려우면 고유한 값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는데 그 인력은 그 입자가 갖고 있는 고유값이야.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그 입자 간의 인력이 커. 어떤 애들은 그 입자 간의 인력이 작아. 근데 그 입자 간의 인력이 다 다르고 고유값이야. 고유해. 됐죠? 그러면 지금부터 잘 봐. 요 입자 간의 인력을 어디 가냐? 왜 그래? 아파? 누가? 네가? 아이스크림 갖다 줄까? 지금부터 중요해져서 그래. 오늘 수업이 제일 중요한 거야. 졸라 중요해. 엄청 중요해. 진짜로 중요해.
어머, 중요해. 어머, 진짜 확실히. 잘 봐. 입자 간의 인력은 그 입자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값인데 얘가 매우 작은 애가 있어. 얼마 아까? 10. 10이라고 할게, 얘로. 그럼 이 새끼는 지금 액체야, 액체. 내가 지금 액체 얘기한다고, 액체. 그러면 얘네들의 인력이 얼마야? 10이야. 매우 작은 새끼야. 근데 이건 고유값이니까 내가 건들 수 있어, 없어? 없지. 나는 못 건드려. 이거는 그 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니까. 근데 내가 뭘 건들 수 있어? 얘를 건들 수 있어. 나는 뭘 올려? 온도를 올려. 그래서 온도를 스물 온도를 올려. 스물 온도를 올려서 온도가 가볼까? 온도가 자, 온도 에너지 얼마 할까? 4. 누가 더 커? 입자 간의 인력이 더 커. 아, 못 잡았다. 입자 간의 인력이 더 커. 되니? 입자 간의 인력이 더 크지? 5. 입자 간의 더 커. 6, 7, 8, 9. 10. 운동 에너지가 입자 간의 인력하고 못해서 같아졌어. 같아졌다가 11 돼버렸어. 11. 뭐가 더 커? 운동 에너지 더 커. 그럼 뭐야? 입자 간의 인력보다 운동 에너지 더 크지? 뭐 해버려? 도망가지. 기체가 되는 거야. 기체가 되는 거야. 그때 기체가 될 때 이 온도를 우리가 뭐라 그래? 기체가 될 때 온도니까 얘를 뭐라 그러면 돼? 그렇지, 끓는 점. 됐니? 끓는 점.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해주고 싶은 말은 그럼 끓는 점은 누가 결정해? 얘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 이 값을 누가 결정하냐고 내가 물어본 거지. 얘가 결정하지. 해볼게. 내가 이거 작다 그랬지 방금. 근데 큰 새끼도 있어. 100이야. 100. 50이야. 50. 그럼 아까는 어떤 새끼는 10이었는데 이번에 이 새끼가 50이야. 50.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아까 얘가 10이야. 얘는 50인데. 그럼 뭐가 더 커? 인력 훨씬 더 크지? 그 기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러면 10에서 20, 20에서 30, 30에서 40, 45, 46, 47, 48, 49, 49.8, 49.9, 50 딱 되는 순간 50이 딱 되면 어떻게 돼? 이 입자 간의 인력이 같아지네. 50까지는 같았는데 50에서 0.0001도라도 올라가 50.00001도 되는 순간 어떻게 돼? 운동이 더 크지? 그럼 그때 뭐가 돼야 돼? 그렇지, 기차가 돼 날아가. 그때는 무슨 점이라고? 끓는 점. 그러면 입자 간의 인력이 크면 끓는 점이 뭐 하겠어? 그렇지, 높지. 입자 간의 인력이 크면 끓는 점이 높은 거야. 왜? 운동 에너지가 커야 그걸 끊고 지가 기체로 날아갈 테니까. 그럼 운동 에너지가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열을 많이 공급해야 되잖아. 그게 물이야. 근데 봐라. 물은 중학교 때 배운 거야? 끓는 점이 100도야. 졸라 큰 편이야. 알코올 있지, 알코올. 알코올 혹시 기억나? 된지? 끓는 점이 몇 도인지? 78도야. 그러니까 알코올은 조금만 가열해도 어떻게 돼? 슉슉슉 하다가 중학교 때 배웠어. 슉슉 하다가 어떻게 돼? 78도만 되면 기체로 날아가는 거야. 무슨 차이가 난다는 거야? 그렇지. 알코올의 입자 간의 인력이 물 분자 간의 인력보다 더 작아야지. 알보다? 알겠어요? 물보다 끓는 점이 더 높은 것들도 있겠지. 물보다 끓는 점이 높은 게 있으면 어떻게 돼? 뭐 생각나는 건 별로 없는데 그 새끼들은 딱 보면 알아. 너 물보다 끓는 점이 높아? 물의 분자보다 입자 간의 인력이 세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겁나 쉬운 거야. 알겠니? 알코올보다도 끓는 점이 훨씬 낮은 것들도 많아. 입자 간의 인력. 내 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녹는 점, 끓는 점은 누가 결정해? 입자 간의 인력이 결정하는 거야. 이걸 지금 내가 액체로 설명해서 그렇지 고체도 되겠지. 이게 그럼 고체였을 거 아니야. 고체로 설명 한 번 더. 아, 이건 뭐 고체로 설명하면 뭐 똑같지. 이번엔 고체야. 그치? 그럼 얘네들 입자 간의 인력이 겁나 클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 가열하다가
얘 운동 에너지가 얘네들도 운동 에너지 K가 있겠지. 이 절대 온도에 비례하겠지. 고체란 말이야. 입자들이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럼 가열하고 하다가 누가 더 커지는 순간, 운동 에너지 더 커지는 순간 끊어져서 어떻게 돼? 액체가 되겠지. 그걸 우린 뭐라 그래? 녹는 점. 알겠니? 그리고 어차피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을 같이 설명되는 거야. 누가 결정해? 입자간의 인력. 그럼 이제 우린 다 외웠어. 입자간의 인력이 크면 어떻게 돼?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 됐니? 녹는 점, 입자간의 인력이 작으면 어떻게 돼? 녹는 점, 끓는 점이 낮아.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자, 이제 고1 때 배운 걸로 하겠습니다. 나 봐. 아직 책 안 들어갔어. 고1 때 이런 거 배웠어. 됐니? 공유결합성 물질. 잘 봐. 공유결합성 물질로 대표적으로 뭐 있지? 산소, 수소, 질소 같은 것들이 있어. 그래서 이게 산소야. 공유결합성 물질. 산소. 그럼 여기 산소 분자는 덩어리로 그릴게. 그럼 여기 산소 분자야. 덩어리로 그릴게. 이렇게. 그럼 봐라. 산소들은 공유결합성 물질인데 이 산소 공유결합성 물질은 입자간의 인력이 어떨까? 매우 작아. 왜 매우 작으냐면 산소는 나랑 너랑 땡기는 게 우리 물리 배운 친구들 뭘로 배워? 만유인력으로 땡겨. 인력인데 그냥 만유인력이야. 인력. 만유인력. 만유인력이라는 건 무슨 뜻이지?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서로 당긴다야. 근데 봐라. 우리가 이온결합성 물질 배운 적 있어. 이온결합성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야? 소금이야, 소금. 이렇게. 됐니? 근데 소금은 얘하고 얘 사이에 무슨 역으로 결합되어 있어?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 정전기적 인력이야. 그럼 만유인력이 클까? 정전기적 인력이 클까? 전기력이 클까? 전기력이 훨씬 더 커. 알겠니? 비교가 안 될 만큼 커. 만유인력은 상수가 10의 마이너스 몇 승이지? 11승이야.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근데 전기력은 상수가 10의 9승 상수가 있어. 상수가. 그러니까 상수만 보더라도 10의 20승배 차이 나. 그게 전기력이 커, 만유인력이 커. 그걸 비교하는 건 또라이야. 10의 9승하고 10의 마이너스 1승하고 그 뒤에 뭐 식이 좀 붙어 있지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기력이 크니 만유인력이 크니? 전기력이 월등히 큰 거야. 그러니까 이온결합성 물질의 녹는 점, 끓는 점은 공유결합성 물질의 녹는 점, 끓는 점에 비하면 말도 안 되게 높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소금의 녹는 점이 얼마야? 801도야. 소금의 801도. 됐니? 그러면 산소의 녹는 점 얼마야? 마이너스 196도인가 그래. 말도 안 되게끔 차이 나는 거야.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입자간의 인력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가르치는 게 너무 쉬운 거야. 이걸 아니까. 알겠니? 그럼 지금부터 뭘 가르쳐? 액체 가르치겠다는 건데 이건 뭐 너무너무 쉬운 거야. 자, 해볼게요. 이제 책으로 들어갑시다. 이제 기초한 거야. 이제 기초한 거야. 아하! 액체. 그래. 짠. 뜬금없이. 액체 딱 하는데 갑자기 무슨 쌍극자간의 힘이야. 왜 나온 거야? 나 봐. 어려워. 뭐 하는 거야? 입자간의 인력을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쌍극자간의 힘이야. 잘 봐. 쌍극자라는 건 뭐야? 얘하고 얘하고. 우리 화학 1에서 나왔던 거네. 쌍극자가 뭐야? 극성 분자 간의 인력이야. 됐니? 우리 대표적으로 다시 하자. 기억이 안 날까 봐 하는 거야. 기억이 안 날까 봐. 혹시나 몰라서 기억이 안 날까 봐. 해보자. 우리 화학 1에서 잠깐 배웠던 거야. 쌍극자. 그 다음에 뭘 배웠어? 했어. 쌍극자. 됐니? 봐봐. 쌍극자만. 나 그냥 봐봐. 우리 저기 뭐지? 화학 1에서 이거 배웠어. 나 보자. 뭐 있어? 공유결합성 물질이야. 근데 무극성 공유결합과 무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가 있었어. 해볼게. 자, 가자. 뭐 할까? 산소 하죠, 산소. 산소. O 하나, O 하나. 물론 이중결합이야.
됐니? 그럼 산소를 얘를 이렇게 잡아당기고 산소도 얘를 이렇게 잡아당기겠지. 이거 공유전자 쌍이겠지. 근데 같은 원소가 잡아당겼으니까 얘를 잡아당기는 힘과 얘를 잡아당기는 힘을 전기 음성도라 그러고 그 전기 음성도 차이값이 얼마 나와? 0. 전기 음성도 차이가 나오는 걸 뭐라고? 0이라고 하는 거지. 0, 0, 0, 0. 그래서 전기 음성도 차이가 0 나오는 걸 뭐라 불러? 무극성 분자. 이걸 무극성 분자라 그래. 됐죠? 또 뭐 할까? 수소 할게. 수소, 염소 할게. 기체 염소야. 염소. 이렇게 할게 그냥. 그럼 얘하고 잡아당기겠지? 그럼 염소가 잡아당기는 게 3점 얼마야? 얘가 잡아당기는 게 2점 얼마야? 됐니? 그러면 이 공유전자쌍은 어느 쪽으로 끌려갔어? 염소 쪽으로 흘러가겠지? 그럼 얘는 플러스 띄고 얘는 마이너스 띄겠지? 이걸 우리 뭐라 그래? 극성 분자야. 그러면 지금부터 뭔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봐. 극성 분자인 염화수소, 염산, 액체면 잘 봐.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여기에 수소가 있는 곳이 플러스, 염소가 있는 곳이 마이너스. 한 분자 내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고 있겠지. 됐어? 근데 내가 지금 뭐 하려고 그래? 분자 간의 인력을 하려고 그래. 그럼 봐라. 여기에 얘가 염화수소가 있어. 그럼 여기 염화수소가 있으면 얘는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이게 똑같이 HCl이고 이게 HCl이겠지만 HCl은 여기에 마이너스 전하를 띈 부분과 플러스, 물론 전체적으로는 중성이어야 돼. 됐니? 전체적인 중성이겠지만 요 염화수소 분자와 요 염화수소 분자 사이에 뭐 있어? 부분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띈 공간이 있겠지? 그러면 얘네들의 인력이 클까? 여기 산소야. 여기에 산소 덩어리가 있고 여기에 산소 덩어리가 있어. 그러면 이 산소와 이 산소 덩어리가 잡아당기는 힘이 클까?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지금 내가. 됐니? 그러면 얘네들은 무극성 분자지. 얘는 무극성 분자지. 그러니까 어디 가냐? 얘네들이 잡아당기는 힘은 온리 무슨力밖에 없어? 만유인력밖에 없는 거야. 얘는 무조건 만유인력밖에 없는데 얘는 만유인력도 당연히 있고 만유인력에다 만유 이제 어디 가서 만유인력에다가 플러스 알파 힘이 또 있는 거 아니야. 뭐? 극성 분자 간의 인력이 있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얘하고 쟤하고 입자 간의 인력은 누가 더 크겠니? 이쪽이 더 크겠지? 그 입자 간의 인력이 얘가 더 크면 어떻게 되겠니? 그렇지. 녹는 점 끓는 점이 얘가 더. 그래.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 책은. 됐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기적으로 부분적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는 분자를 우리가 뭐라 그래? 쌍극자라 그러는 거야. 쌍극자. 됐니? 다시. 그러니까 우리 화학에서 용어를 조금 달리 쓴 것뿐이야. 쌍극자 뭐야? 그러니까 극성 분자. 쌍극자 뭐야? 쌍극자 뭐야? 극성 분자. 그러니까 우리는 화학원에서 긍자. 분자 내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전하가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있는 거. 무슨 분자? 극성 분자. 그러니까 극성 분자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 얘는 부분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고 있겠지. 그러면 쌍극자 간의 힘은 극성 분자 간의 힘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분자 간의 인력이 만유인력에다가 플러스 아주 작지만 저 진짜 작아.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어떻다는 거야? 그치, 쎄더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네? 그래서 극성 분자 간의 인력이 무극성 분자 간의 인력보다는 어떻다는 거야? 커. 그럼 분자 간의 인력이 크면 어떻게 돼? 그렇지. 극성 분자 간의 인력이 무극성 분자 간의 인력보다 크지? 그럼 극성 분자 간의 인력이 더 크면 어떻게 되냐고? 방금 했잖아. 극성 분자 간의 녹는 점, 끓는 점이 무극성 분자 간의 인력보다 어때야 돼? 커. 그렇게 되는 거야. 겁나 쉬운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응용이 없어. 그냥 강의만 듣고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응용이 없으니 얼마나 좋아.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 볼 때 기체가 어렵다고 하는 거야. 기체가. 여기 못 딱 붙놓지 뭐. 이건 책엔 설명이 되게 어려운 거야. 뭐 이런 걸 써. 그래서 봐. 분자량이 비슷하다는 건 무슨 뜻이야? 만유인력이 비슷하다면이라는 거야. 만유인력. 우리 물리하는 친구들은 아는데 물리 안 하는 친구들은 만유인력은 어떻게 구하냐면
만유인력은 뭐 상수 G가 있고 필요 없어. 거리의 제곱의 반비라서 이것도 필요 없어. 만유인력은 뭐에 비례해? 질량에 비례해. 질량에 비례하는 거야. 질량에 비례해. 그러니까 여기서 분자라면 분자량에 비례하는 거지. 됐니? 그러니까 이게 쌍극자 간의 힘이 누가 더 세려면 기본적으로 뭐야? 분자량이 비슷하다면 만유인력이 비슷하다면이야. 만유인력이 비슷할 때 또는 입자 간의 인력이 비슷할 때 플러스 알파 누구? 전기력. 쌍극자 간의 모멘트가 얘는 1.3이야. 극성 분자 간의 힘이지. 쌍극자 모멘트의 차이 알지? 그거? 쌍극자 모멘트가 뭐지? 전기음성도 차이. 전기음성도 차이가 0이면 어때? 무극성 분자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전기음성도 차이가 얘가 제일 크네. 됐니? 그럼 얘가 제일 크니까 뭐가 제일 커야 되겠어? 분자의 플러스 마이너스의 이 차이가 제일 크겠네. 알겠니? 그러니까 이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력 차이가 제일 크니까 쌍극자 모멘트가 크다라는 건 입자 간의 전기력이 제일 크다는 말이 되겠고, 그렇다면 분자량이 비슷하다면 만유인력이 같을 때 얘가 전기력이 제일 크니까 녹는 점, 끓는 점, 얘는 끓는 점으로 얘기했네. 끓는 점이 얘가 제일 높아야 되겠지. 아주 쉬운 문제야. 이해만 하면. 야, 녹는 점, 끓는 점 누가 결정해? 입자 간의 인력. 그럼 입자 간의 인력은 누가 더 커? 무극성 분자 간의 인력이 커? 극성 분자 간의 인력이 커? 무조건 극성 분자 간의 인력이 크더라는 거지. 됐어? 물론 분자량이 비슷하다면. 만약에 선생님 극성 분자인데요. 극성 분자야. 근데 무극성 분자가 더 녹는 점, 끓는 점이 크대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럼 그 새끼는 어떻게 해? 분자량이 겁나 컸겠지. 됐니? 얘는 분자량이 됐니? 41인데 뭐 C 6개, H 12개, O 6개. 포도당이야. 분자량 180이야. 됐니? 그럼 얘하고 얘는 극성이고 얘는 무극성이거든? 이거 무극성은 아닌데 소리 사실은. 근데 무극성이라고 하자. 그럼 얘는 극성이고 얘는 무극성이거든요? 그럼 선생님 무극성이 얘가 훨씬 더 크던데 이러면 안 돼. 알겠니? 그거 왜 그러겠어? 얘 분자량이 너무 커서 그럴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극성 분자 간의 힘이 더 크다라고 할 때는 대략적으로 뭐가 돼야 돼? 분자량이 비슷하다면이야. 내가 지금 뭘 설명하고 있는지 알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책에서 녹는 점, 끓는 점을 설명하고 있구나 라는 게 되겠죠? 하나 더. 자, 봐. 자, 보자. 분산력이야. 분산력. 여기도 말이 어려워. 됐어요? 분산력이야. 그래서 써놔. 그 책에다. 만유인력. 됐어요? 이 말은 너무 어려운 문제야. 분자 내 전자 분포가 순간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 형성되는 순간 쌍극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 이 말은 너무 어려운 문제야. 알겠니? 그냥 뭐 해야 돼? 분산력, 만유인력이야. 됐니? 근데 화학에서는 왜 분산력과 만유인력을 구별하냐면, 됐니? 만유인력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떻게 돼? 너무 작아. 그러니까 입자 간의 인력은 만유인력에 비해서도 어때? 너무나 작겠지. 왜 그래? 너무 작아. 너무 작아. 만유인력은 거리의 제곱의 반비라고 질량에 비례하는데 이 분자들의 질량이 얼마겠어? 10에 마이너스 20승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적으로 만유인력이라고 쓰지 않는 거야. 알겠니? 근데 우리는 걔가 나타나는 뭐야? 현상은 무슨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야? 만유인력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야. 알겠니? 너무 작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무극성 분자하고 무극성 분자겠지. 근데 얘네들이 인력에 의해서 가까워지다 보면 알겠니? 가까워지다 보면 순간적으로 어때? 쌍극자 현상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야. 순간적 쌍극자라 그래. 됐니? 무슨 말이야? 잘 봐. 이게 최각의 전자만 그릴게. 뭐 핵이 있고, 됐니? 여기도 있겠지. 그러면 얘가 얘한테 가까이 오다 보면 얘도 바깥쪽에 뭐가 생겨? 마이너스 있고 얘도 마이너스 있겠지. 그럼 얘가 가까이 오다 보면 이 마이너스에서 이 전자가 어떻게 돼? 그렇지. 한쪽으로 치우쳐 가겠지. 그럼 얘가 어때? 이렇게 해서 반대쪽으로 도망갈 거라는 거지. 그럼 순간적으로 여기에 무슨 전화를 띄겠어? 순간적으로 여기가 무슨 전화를 띄겠어? 플러스 전화를 띄겠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이걸 순간 쌍극자라고 하는 거라고. 순간 쌍극자. 그러면 얘가 순간적으로 플러스를 띄니까 얘가 어떻게 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사이에 어떻게 돼? 잡아 당겨져서 가까워지겠지. 그래서 순간적으로 쌍극자 현상이 나타나서 그런 분산력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말은 너무 어려운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 분산력은 뭐랑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거야? 만율력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냥. 그래서 문제 푸는 우리는 너희들이 대학교에서 나한테 화학을 배우고 있다면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사실은 그지? 시험 보기 위해서 한 거지? 그래서 분산력은 만율력과 같은 거야. 그럼 분산력은 누가 더 크겠어? 인싸야. 나한테 물리 배운단 말이야, 우리 인싸. 인싸. 했더니 만율력 누가 더 크겠어? 그렇지, 당연히 질량이 클수록 큰 거지. 그러니까 분산력 누가 더 큰 거야? 그래, 분자량이 클수록 분산력 큰 거야. 그러니까 그냥 분산력은 만율력으로 놓고 푸는 거라고. 이건 설명이 너무 어렵단 말이야. 이해도 하기 힘들고. 알겠니? 그러니까 자, 간다. 앞으로 분산력 나왔어. 무슨 lực이야? 만율력이야. 그래서 만율력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봐봐. 분산력과 끓는 점 이제 다 했어. 그랬더니 봐봐. 아주 쉬운 거 아니야. 나 봐. 프로린, 염소, 브롬, 아이오딘. 얘네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뭐야? 무극성 분자라는 거지. 그랬더니 이원자 분자들은 다 무극성 분자지. 이원자 분자들은 다 무극성 분자야. 근데 봐라. 아이오딘의 끓는 점이 200도가 넘어. 근데 프로린의 끓는 점은 160도인가 100 몇 도야. 마이너스. 그러면 됐어? 아이오딘의 끓는 점이 프로린의 끓는 점보다 높은 이유는 뭐야? 자, 일단 봐. 끓는 점이 높다 그랬지. 끓는 점이 높다는 건 뭐야? 입자간의 인력이. 그렇지. 쇠다는 걸로 연결되지. 그러면 아이오딘은 프로린보다 뭐다? 입자간의 인력이 크다. 첫 번째 됐고. 두 번째 질문 뭐겠어? 그러면 프로린이 또는 아이오딘이 프로린보다 입자간의 인력이 왜 커? 왜 크냐고? 그러면 쌍극자 간의 인력은 아니지. 쌍극자 간의 인력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극성 분자여야 되잖아. 근데 얘네들은 다 뭐야? 무극성 분자니까 쌍극자 간의 인력이. 그러고 설명하면 안 되겠지?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아이오딘의 입자간의 인력이 프로린보다 입자간의 인력이 더 세다. 1번. 그 이유는 그렇지. 아이오딘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됐죠? 여기 프로린 여기 있잖아. 염소 여기 있잖아. 브롬 여기 있잖아. 분자로 써서 투 쓴 거다. 아이오딘 여기 있잖아. 됐니? 그럼 분자량이 누가 더 커? 아이오딘 훨씬 더 크지, 분자량이. 알겠니? 이게 원자 번호가 9번이고 얘가 원자 번호가 17번이고 얘가 35번이고 얘가 53번이야. 알겠니? 그럼 분자량이 누가 더 커? 얘가 훨씬 더 크겠지? 그러면 만율력이 누가 더 커? 질량이 변하니까 얘가 더 크겠지? 근데 화학이니까 만율력이란 말 대신 분산력이란 말을 쓰는 거지? 그럼 분산력이 누가 더 커? 얘가 더 커. 그게 훨씬 크지. 됐니? 우리 크세톤까지는 안 했는데 우리가 배운 건 20번까지니까 됐니? 헬륨, 네온, 아르곤, 됐니? 이거 크립톤이라 그래. 근데 우리는 안 하니까. 그럼 얘 전부 다 뭐야? 무극성 분자들이지. 헬륨은 뭐 비활성 기체는 분자라는 용어를 안 쓰지만 됐니? 그러니까 얘네들의 끓는 점 누가 높아야 돼? 얘가 높겠지? 얘가 지금 높다고 돼 있잖아. 아르곤이 높지? 이유는 왜 그러겠어? 그 입자간의 인력이 크니까. 첫 번째는. 그럼 입자간의 인력은 왜 크겠어? 입자간의 인력은 됐니? 그래, 분산력이 더 커서지. 만율력이라고 해도 되는데 만율력이란 말은 화학에서 쓰면 안 되는 거라서 그래. 그러니까 분산력을 만유인력으로 뭐 하는 거야? 내가 이해하는 거지. 시험지에다 만유인력 쓰면 안 돼. 이해할 때는 만유인력으로 이해하는 거지만 시험지에다가 만유인력이 더 크다 이러면 안 돼. 또는 이건 되지. 분자량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건 되는 거지. 왜? 분자량이 크면 뭣도 커? 분산력이 더 크기 때문인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만유인력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만유인력의 다른 표현으로 분산력이라고 하셔야 되는 거야. 쉽죠?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 혹시 몰라 헷갈릴게. 봐봐. 염소 분자량이 얼마지? 염소 분자량이 얼마야? 35가 넘어. 알겠니? 염소 분자량이 35가 70인가 그래? 염소 분자량이 70이야.
연소 분자량이 70이야. 알겠니? 근데 물 분자량 얼마지? 혹시 여러분들 내가 설정 넘어온 것 같아서. 됐니? 얘는 분자량이 얼마지? 18이야. 근데 얘는 분자량이 얼마지? 72야. 70이야, 약. 됐니? 근데 녹는 점, 끓는 점 누가 더 커야 돼? 끓는 점. 얘는 100도지. 얘는 지금 몇 도야? 끓는 점 0도도 안 돼. 그럼 얘는 왜 끓는 점이 더 큰 거야? 왜 그렇지? 아까 내가 슬쩍 넘어온 것 같아서 그런 거야. 왜 그런 거야? 얘는 아까 무슨 분자야? 가장 대표적인 극성 분자잖아. 극성 분자잖아. 그러니까 얘가 땡기는 힘은 쌍극자 간의 인력인 거지. 알겠니? 그러니까 극성 분자 간의 인력은 무극성 분자 간의 인력보다 어때야 돼? 일단 월등히 크고, 알겠니? 월등히 크고, 알겠니? 그 다음에 얘네들끼리 할 때는 분자량이 클수록 큰 거고, 알겠니? 그러니까 녹는 점, 끓는 점은 일단 누가 더 큰 거야? 극성 분자 간의 인력을 갖고 있는 애들이 더 큰 거고, 무극성 분자 간의 인력 중에서는 누가 더 큰 거야? 그렇지. 분자량이 클수록 큰 거고, 혹시라도 아까 선생님 이거 설정 넘어온 것 같은데 이해돼?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러니까 물 분자는 분자량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녹는 점, 끓는 점이 매우 높지. 왜 그러겠어? 분자 간의 인력이 쌍극자 간의 인력이기 때문에 그래. 쌍극자라는 말이 어려우면 분자 간의 인력이 극성 분자 간의 인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됐어요? 됐니?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 오늘 배울 건 하나야. 머릿속에 하나만 넣고 가면 돼. 녹는 점, 끓는 점 누가 결정해? 입자 간의 인력이 결정해. 녹는 점, 끓는 점 누가 더 커? 입자 간의 인력이 큰 놈이 커. 알겠니? 그럼 입자 간의 인력은 누가 더 커? 극성 분자 간의 인력이 무극성 분자 간의 인력보다 월등히 커. 알겠습니까? 됐어요? 이해돼?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됐죠? 요거는 필요 없어. 요거는 이제 분자 구조인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이게 예전에는 교과서에 있었는데 요즘은 없어진 거야. 뭔 말이냐면 분자가 분자 모양에 따라서 분자들의 성질이 조금 달라. 얘 같은 분자야. 네오판테인이라는 거고 노말 펜테인이라고 같은 분자야. 똑같이 C 5개, H 12개야. 됐니? 똑같은 분자란 말이야. 근데 똑같은 분자인데 같은 분자라도 분자의 구조가 달라. 이런 걸 이성질체라 그래. 그러니까 똑같은 분자인데 분자 모양이 다른 애가 있어. 그런데 봐라. 얘는 네오펜테인은 얘가 분자 구조가 원형 구조야. 원형. 동글동글하게 말려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직선형 구조야. 직선형 구조야. 이렇게. 되게 독특해. 근데 같은 분자래도 뭐가 달라? 생긴 모양이 다르지? 그러니까 생긴 모양이 다르니까 어떻다는 거야? 그렇지. 입자 간의 인력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직선형으로 펴져 있는 애들이 서로 어떻다는 거야? 잡아당기는 인력이 더 잘 작용하더라라는 거야. 면적이 넓어서 그래. 그러니까 이런 원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얘네들끼리 잡아당기는 인력이 어떻더라는 거야? 좀 작더래. 알겠니? 그냥 이해만 하고 가. 이해만 하고 가. 너희들한테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 그래서 우리는 이성질체가 옛날 책에는 있었는데 요즘 책이 없어지는 바람에 또 책에 있으니까 설명을 했어. 그러니까 같은 분자인데도 분자 뭐가 달라? 구조가 달라. 그 분자 구조가 다르니까 뭐가 달라? 분자 간의 인력이 다를 수 있어. 그럼 그 인력이 다르니까 뭐가 다를 수 있어? 녹는 점, 끓는 점이 다를 수 있다고. 그럼 이왕 배우는 거 누가 녹는 점, 끓는 점이 넓어? 누가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 면적이 넓은 애들이 잡아당기는 인력을 더 세게 잡아. 오늘 뭐 배우는지 알겠어?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숙제 준 거 문제 풀어오셔야 되고 기체가 좀 오래 걸리는지 기체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 응용되니까. 근데 우리 액체는 응용될 게 없어. 그냥 강의 들으면 오 끝. 응용 없어 여기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하나 더 하긴 할 건데 수소결합이라는 건 뭐냐면 분자 간의 인력 중에 끝판왕이 있어. 졸라 센 새끼. 알겠니? 걔는 하나 배워보고 가자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문제 풀고 액체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